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분석하면서 이른바 되돌릴 수 없는 비용, 그러니까 전략적 손실 가능성을 좀 지적하는 보고서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 기조가 실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한미동맹이라든지 대북, 대중 정책에서요. 그리고 이게 또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어떤 평가와 우려가 나오는지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임무는 이 복잡한 분석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내서 여러분께 명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네, 이 보고서가 좀 흥미로운 게요. 단순히 정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 개인의 외교관부터 시작해서 뭐 내각 인사 구성, 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국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제 정책이나 국방 개혁 방향하고 다 얽혀서 어떻게 그 동맹 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흔들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고서가 맨 처음 지적하는 그 대통령 개인의 외교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북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노선을 좀 따라서 북한 의도를 다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네요. 예를 들면 북한 방벽을 뭐 탱크 장벽이라고 언급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의지에 대해서 미국 전직 안보 관리자들이죠. 맥메스터나 볼턴 같은 사람들이 뭐 왜곡이다, 정신분열적 아이디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보고서가 좀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건 바로 기회주의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는 모습들을 대비시키는 거죠. 이런 태도가 과연 동맹국의 일관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뭐 FT나 폴리티코 같은 외신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원칙보다는 약간 상황 논리가 앞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아, 그런 태도 변화가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그런 기조가 보인다는 건가요?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었고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나 TV 송출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도 공식화하고 심지어 북한 컨텐츠 개방 검토까지 이런 선제적인 유화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는 북한 반응이 우리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분석합니다. 김여정은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했고요. 김정은은 오히려 핵무력 급진적 확대를 직접 이야기했죠. 결국 이게 뭐냐면 북한이 이런 유화책을 오히려 이용해서 핵개발 명분을 쌓고 또 남한 내부 갈등, 이른바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전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의가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선의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보고서가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던데요. 정부나 여당,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나 이력이 동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부분요. 뭐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친형의 한미동맹 족쇄 발언이라던가 정청래 대표의 과거 미 대사관저 점거 이력.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게요, 단순히 개인의 과거 발언 문제라기보다는요, 보고서는 이런 인사들의 배경하고 또 대통령 개인의 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당의 방식들, 뭐 특정 판사 겨냥한 법안 발의 시도라든지 소위 방탄 인선 논란 같은 것까지 다 묶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라 동맹국, 특히 미국이 한국의 어떤 법치주의나 정치적 안정성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도 한국 정치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는 걸 인용하고 있거든요. 2023년 보도. 이건 동맹의 기본 바탕인 가치 공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사법 문제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외교, 특히 동맹 관계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도 비슷한 마찰 지점이 있다는 건가요? 네. 경제 쪽에서는 그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AMCHM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요.
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좀 용이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미 기술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그러니까 방첩사 기능 분리 개혁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곳에서 이 개혁이 대공이나 방첩 역량을 약화시켜서 한미 정보 공유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특히 수사 기능을 이게 전문성이 좀 다른 군사경찰로 넘기게 되면 미국 쪽에서 민감한 핵심 정보 제공을 좀 꺼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건 당장 그 미 해군 함정의 국내 MRO 사업, 그러니까 유지보수 사업 유치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져요. 아시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신뢰가 필수적인 사업인데 또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전 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였던 NCG, 핵협의그룹의 미래도 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결국 신뢰 문제랑 연결되는 걸까요? 그렇죠. 보고서는 현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하고 NCG가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NCG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뭐랄까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10월 협의 재개 합의 소식이 있긴 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계속된다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개별 사안들이 동맹과의 신뢰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 보고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기조나 인사 문제, 또 사법 리스크, 특정 정책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이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서가 지적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과연 한국은 동맹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그런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정말 치르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복잡한 국내외적 도전 과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국익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